NRS 4점에서 6점 정도의 중등도의 통증입니다. 중간 정도의 통증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먼저 감별해야 될 거는 목 디스크입니다. 등 통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갑자기 목 디스크를 얘기해서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꽤 많은 비중의 환자분들이 목 디스크로 등 통증을 호소해서 오십니다. 특별히 부딪히거나 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 수개월째 등 통증을 호소해서 오시는 분들 중에선 대부분 목 디스크일 가능성이 높고 각각의 척추마다 감각을 담당하는 피부 분절이 있는데요. 이걸 영어로는 이제 더마톰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경추 6번과 7번 사이에 있는 주 7번 신경이 눌렸을 경우에는 날개뼈 안쪽에 등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올바른 서울병원 척추내시경센터 이재철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등 통증 정도에 따른 자가감별 진단입니다. 의학적으로 등이라고 하면은 갈비뼈가 붙어있는 12개의 흉추 부위를 가리키는데요. 갈비뼈로 인해서 그만큼 움직임이 적고 안정돼서 목과 허리에 비해서는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척추라고 하는 건 목에서부터 허리까지 우리 몸의 균형과 중심을 담당하는 기둥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척추 커브랑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흉추에 어느 정도 유연성이 없으면은 목과 허리에 그만큼 부담이 되기 때문에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를 일으킬 위험도도 높아집니다. 최근에는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재활 치료적인 방면에서 이런 흉추의 유연성을 기르는 것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통증 정도에 따른 등 통증의 감별 진단을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는 NRS 1점에서 3점 정도의 약한 등 통증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평소에 하지 않았던 자세나 운동을 한 뒤 발생하는 등 근육의 염좌입니다. 등 근육은 우리 상체에서 가장 큰 근육인데 이런 근육이 이제 뭉치면 생기는 통증이죠. 대부분은 물리치료나 가벼운 약물치료로 한 1~2주에서 2주 안에 다 호전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NRS 4점에서 6점 정도의 중등도의 통증입니다. 중간 정도의 통증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먼저 감별해야 될 거는 목 디스크입니다. 등 통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갑자기 목 디스크를 얘기해서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꽤 많은 비중의 환자분들이 목 디스크로 등 통증을 호소해서 오십니다. 특별히 부딪히거나 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 수개월째 등 통증을 호소해서 오시는 분들 중에선 대부분 목 디스크일 가능성이 높고 각각의 척추마다 감각을 담당하는 피부 분절이 있는데요. 이걸 영어로는 이제 더마톰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경추 6번과 7번 사이에 있는 주 7번 신경이 눌렸을 경우에는 날개뼈 안쪽에 등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흔히 대부분 환자분들이 이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목 디스크가 생기면은 어깨나 팔 통증을 같이 동반한다고 알고 계시는데 목 디스크 중에서는 6번, 7번 디스크가 가장 흔하고 이 6번, 7번 디스크가 일으키는 통증 중 가장 흔한 것이 이런 날개뼈 안쪽의 통증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목 MRI를 찍어서 신경이 눌려있는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NRS 7점에서 9점 정도의 심한 등 통증입니다. 심한 등 통증에 대해서는 약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가장 먼저 감별할 것은 아무래도 늑골골절입니다. 물론 명확한 외상력, 등산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해당 부위를 부딪혔을 경우 생기는 등 통증은 진단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단순 엑스레이만 찍어서도 금이 가 있거나 어긋나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명확하게 부딪힌 외상력이 없어도 반복되는 심한 외력에 의해서 생기는 피로골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운동으로 이제 골프가 있는데요. 골프 스윙을 한 뒤 갑자기 발생한 등 통증으로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런 피로골절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뼈가 금이 간 것, 흔히 나무젓가락이 부러졌는데 갖다 놓으면 안 부러진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단순 엑스레이로는 진단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때문에 CT나 이제 초음파 같은 정밀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늑골골절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굉장히 심하지만은 치료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일단 약을 먹으면서 시간 지나면은 알아서 붙어요. 어느 정도 어긋나는 상황이라도 수술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치료 기간은 6주에서 8주 정도면은 이제 뼈는 대부분 다 붙습니다. 두 번째로는 흉추뼈의 압박 골절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간단하게 소개드린 경우가 있는데 주로 연세가 있으시고 뼈가 약해지신 고령에서 생깁니다. 엉덩방아를 찍거나 심한 경우에는 재채기나 기침을 한 뒤에서도 자주 발생을 하는데요. 돌아눕거나 누워있다가 일어설 때 갑자기 발생하는 등 통증으로 나타납니다. 저번 영상에서 잠깐 소개해드렸다시피 최근에는 이런 압박골절에 대한 치료 트렌드 자체가 시멘트를 이용한 척추 성형술을 해서 조기 보행을 권장을 하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한 달 정도 환자분들을 이제 눕혀놓고서 알아서 이제 자연적으로 붙는 거를 유도를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세 있는 고령에서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근육이 많이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2차적인 합병증, 폐렴이나 요로계 감염 같은 그런 2차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제 이런 척추 성형술 같은 시술을 최근에는 많이 하는 편입니다. 세 번째로는 흉추 디스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흉추는 갈비뼈로 인해서 움직임이 적고 그만큼 안정성이 높아서 목이나 허리에 비해서는 디스크가 생기는 것이 굉장히 드뭅니다. 하지만 아예 안 생기는 건 아닌데요. 이런 흉추 디스크가 생기면은 조금만 생겨도 통증이 굉장히 극심하고 자연적인 흡수가 좀 어렵습니다. 환자분들은 대부분 흉추 디스크라고 생각해서 오시지는 않으시고 혹시 내가 심장이나 췌장 쪽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극심한 통증으로 같이 오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척추 MRI를 찍어서 흉추 디스크를 진단하고 주사 치료나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수술적 치료라고 하면은 요새는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한 1cm의 절개로 이제 간단하게 터진 디스크만 제거하는 수술로 간단하게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내과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빈도는 굉장히 낮지만은 환자분들이 내가 혹시 심장이나 이제 췌장 쪽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도 이 부분은 이제 전문 분야는 아니라서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내과 선생님들한테 많이 여쭤봤는데, 먼저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이제 심장 쪽으로 생기는 등통증인 경우에는 대부분 다 먼저 앞쪽에 있는 흉통을 같이 동반을 합니다. 흉통이 생기면서 그에 따른 방사통으로 등통증이 같이 오는 거죠. 대부분 응급실에 갈 정도로 통증이 많이 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외래에 오실 수 있을 정도의 통증이 있는 분들 중에서는 심장을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췌장에 의한 등통증인데요. 췌장에 의한 등통증도 그 빈도는 굉장히 드물고, 췌장에 의한 등통증이라고 해도 그 통증 정도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외래로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간헐적인 등통증이 있는 경우에선 내과적인 문제인 경우는 많이 드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면 약한 등통증인 경우에는 대부분 염좌, 중증도 통증인 경우엔 가장 먼저 감별할 것은 목 디스크, 세 번째는 뼈에 이상이 있는 늑골골절이나 척추뼈의 압박골절, 그리고 흉추 디스크 정도를 감별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시행한 척추 내시경 수술로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